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맵스를 통해서 다양한 여행 일지라든가 맛집 리스트라든가 가볼 만한 곳 리스트라든가 이렇게 나만의 어떤 지도 목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네이버나 다른 다양한 지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가본 곳 또는 내가 가볼 곳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 시간에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맵스를 이용하게 할 겁니다. 자, 구글 검색창에요, 구글 맵스라고 치면 이제 구글 지도가 실행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구글 창에 마이 맵스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구글 맵스 마이 맵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구글 맵스 마이 맵스를 클릭하면요, 지금 제가 로그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그인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소유한 지도, 즉 내가 저장한 소유하고 있는 지도가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몇 월 며칠에 만들었는지도 다 이제 날짜까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자, 여기서 새 지도 만들기를 눌러서 이제 여기 한국에 있는 GPS니까 이쪽을 잡았겠죠. 여기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 대표 휴양지인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이 마이맵스에서는요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공간과 그리고 공간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로 이제 한국의 지도 데이터가 외국에, 특히 이제 서버가 외국에 있는 기업에 이 지도 데이터가 반출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이제 북한과 우리가 이제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군사 기밀 시설이나 이런 보안 문제 때문에 한 가지 이유가 되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탈세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구글 데이터 센터 서울 리전이 개설을 했어요. 올해 2월에. 근데 이제 그 이전에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대상으로 수익을 내도 법인세를 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돌려 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도 라인은 서버는 일본에 있는데 한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같은 입장이 되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구글 데이터 센터가 이제 2월에 개설이 돼서 그 고정 사업장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탈세 문제는 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 측에서 요청하는 그 지도가 우리나라의 군사 기밀이나 이런 보안적인 부분은 삭제한 지도를 이제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시간을 더 지나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때문에 조금 이제 구글 맵스, 특히 이 마이 맵스에서도 사용을 못하는 기능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아니더라도 간단한 기능만으로 충분히 나만의 지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여기 왼쪽에 보면 제목 없는 지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제목 없는 지도를 제가 제주도 여행기 여행 정보라고 이렇게 좀 저장을 할게요. 요 아래 여기 보시면 설명을 써도 됩니다. 2020년 제주도 여행 정보입니다 라고 설명을 적어 주시면 아래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이어 추가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목 없는 레이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레이어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즉 요 안에 어떤 카테고리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 어떤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폴더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제가 어떻게 이제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요, 제가 1일차라고 이렇게 적어 볼게요.
또 레이어를 추가해서 또 2일차라고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1일차와 2일차에 이 레이어가 생겼어요. 이 1일차에 이 정보, 이 지도에 있는 정보를 여기 집어 넣어주면 1일차의 정보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1일차에 우리가 가볼 맛집, 또 방문할 가볼 만한 곳, 또 주차는 어디에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여기 집어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루하루에 대한 일정을 여행 기행 과정을 쭉 집어 넣을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1일차를 주차시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주차를 하는데 다 유료이기 때문에 무료 주차시설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무료 주차시설 이렇게 입력하고 2일차를 식사 장소라고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또 레이어를 추가해서 여기에 박물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보를 한데 모아도 되지만 쓰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는 게 가장 이제 효과적이더라고요. 1일차에 이렇게 2일차 그 다음에 3일차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제 3박 4일의 어떤 일정, 3일 동안의 어떤 제주도의 일정을 갖는다 라고 했을 때 제주도에서 내가 서쪽에 있는 이 장소를 먼저 갈 거야. 1일차에. 그럼 이 서쪽에 있는 이 한라산 서쪽에 있는 곳에 식당과 숙소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안타깝게도 이런 지도에 대한 정보를 이제 여기에 제가 서쪽 부분을 확대를 하면요, 여기에 지금 제일 유명한 이제 서쪽 하면 이제 금능해변이 유명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금능해변을 검색을 하면 제 구글의 평점이 나와 있고 주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지도에 추가라고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금능해변이 3일차로 들어가 있어요. 이 3일차에 들어간 이유는 제가 이 레이어를 3일차를 제일 마지막 최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위로 1일차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왔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금능해변을 입력을 한 겁니다. 요거 제가 지금 마커를 찍었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지도에 추가라고 눌러서 마커를 찍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클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네이버 지도가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만약 금능 마린게스트하우스를 이렇게 클릭하면 이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클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첫날 이제 비양도를 중심으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에 하나인 금능과 이제 협재가 해수욕장이 위에 있죠. 협재 해변이. 그래서 이 비양도에서 사실 본토, 제주도 본토 쪽을 바라보면 이렇게 지금 금능과 이 협재 해변이 이제 나타나 있죠. 이게 좋은 이유는 사실 이제 바닷물을 타고 해류를 타고 이제 비양도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사실 제주도는 현무암으로 화산 분출 활동으로 만들어진 곳이라 백사장의 모래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외부에서 이제 온 것이 비양도 때문에 해류가 느려지면서 여기에 이제 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백사장이 이제 외부로부터 바닷물을 타고 온 백사장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비양도 덕분에 이렇게 두 개의 해변이 아름답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렇게 금능해변을 이제 이렇게 1일차에 낼 수 있습니다. 금능해변을 갔으니까 여기서 먹을거리를 또 찾은다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서쪽에서 이제 뭐가 맛있을까 직접 가본 곳을 해도 되고 이제 검색을 해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여기 검색창에 금능해변 맛집, 금능 맛집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해도 되고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뭐 성화식 금능 포구 엣지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금능 샌드가 여기 있네. 그래서 요 금능 샌드를 지도에 추가합니다. 그러면 1일차에 금능 샌드가 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요 맛집 검색한 건 연두색으로 표시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임시로 검색해서 마커가 찍힌 것들이에요. 이렇게 제가 지도에 추가한 것이 아니면 이제 X 검색한 기록을 닫기 하면 다 없어지죠. 자, 그런데 이제 금능 해변을 가볼 곳이니까 이 맛집하고 그 먹거리 하는 집하고 색깔을 구분하였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스타일을 누르면 이렇게 가볼 곳은 노란색,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은 파란색,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1일차에 금능 해변과 금능 샌드라는 것이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 여기 이제 판포리가 있는데, 판포리 맛집 치니까 또 이제 제공되어 있는 정보가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가본 곳이 아니라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검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맛집도 바로 검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장진우 식당, 여기도 한번 가보자. 지도에 추가하면 이렇게 마커가 찍히고, 이 검색 결과를 지우면 다시 다 없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맛집이니까 맛집은 파란색, 먹을거리는 파란색으로 두자 했으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지도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찍히게 되는데, 제가 요 예시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이렇게 정리해 놓고 기타 장소 이렇게 해놔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 김포국제공항, 제주도 국제공항을 쳤을 때 여기 스타일을 눌러서 색깔도 바꿀 수 있지만, 여기 아래를 보면요, 여기 집 모양, 뭐 식사 모양, 뭐 이게 음료 모양, 풍선 모양,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콘 더보기를 눌러서 그거에 맞는 것으로 체크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마커 모양으로만 색깔이 분류되어 있으면 뭐 너무 많을 때는 사실 뭐가 뭔지 모르는데, 여기는 이게 먹는 곳이구나, 이게 먹는 곳이구나, 바로 구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일자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이 하나의 나의 그 제주도의 정보를 가진 이 나만의 지도가 되고요, 2020 제주도 여행이라는 것으로 이제 될 수 있겠죠. 자, 또 이제 재밌는 거는요, 그 맛집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잘 몰라서 제주도 가볼 만한 곳 이렇게 검색을 해도 대표적으로 평점이 높고 이제 가볼 만한 곳 정보를 구글에서 제공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임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젊은 휴양림, 뭐 에코랜드, 뭐 섭지코지, 뭐 이런 것들이, 만장굴 이런 것들이 가볼 만한 곳으로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구글 검색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면 되고요. 또 하나, 그러면 대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한번 걸어가 볼까? 이거 걸어갔을 때 얼만큼일까? 라고 할 때, 여기 지금 보면 거리 및 면적을 측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걸 눌러서 여기를 누르고 이렇게 직선거리를 찍으면 10.7km가 나와요. 그러면 10.7km는 사실은 걸어가긴 좀 멀죠. 2시간은 더, 한 3시간은 걸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이어서 직선거리가 몇 킬로고, 대략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했을 때 몇 킬로가 되는지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저한테 이제 질문하실 거예요. 이렇게 뭐 굳이 찍을 필요가 있느냐, 네이버 검색에서 목적지와 출발지를 결정하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도 데이터를 구글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면 경유지 추가라고 여기 경로 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보면 선 그리기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서 운전 경로나 자전거 경로나 도보 경로를 할 때 이제 선으로 눌러서 여기서부터 A 지점에서 여기까지 이런 게 이제 얼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찍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선 도형 추가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요거를 뭐 운전 경로 추가해서 운전 경로를 추가했을 때 이제 경로를 시작하려면 지도를 클릭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뭐 누르고 A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다정이네 뭐 다정이네 김밥집 여기 누르고 뭐 해서 공항 제주 공항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경로를 찾을 수 없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은 국내에서 정식 그 서비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목록을 정리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마이맵스를 통해서 이렇게 색깔과 그리고 종류 아이콘을 달리해서 또 여기 레이어를 통해서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구분 지어서 다양하게 이제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또 좋은 건 여기 지금 공유라고 있어요. 이 공유를 누르면 이걸 내가 누구한테 공유할지 정할 수도 있고, 또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링크를 복사를 하고 이거를 이 주소만 상대방에게 주면 그 사람이 이걸 그대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야, 나 제주도 여행 가야 되는데 네가 그때 했던 여행 그것 좀 줄래? 라고 하면 이거 그냥 사이트 넘겨주면 그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원본을 수정하지 못하게 하려면 여기에서 뷰어로 제공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마이맵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여행을 가거나 또는 뭐 어쨌든 내가 가보는 장소에 대한 어떤 목록,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정렬시키고 정리를 하려면 마이맵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레이어에 보면 개별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지금 이런 이모티콘이나 색깔을, 아이콘이나 색깔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이걸 눌러서 개별 스타일인 것을 숫자 순서라고 하면 내가 이제 요 왼쪽에 순서대로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건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그 일정 순서대로 정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요 1번에는 뭐 여기 뭐 2번에는 뭐 이 드래그 앤 드롭해서 순서만 하면 되고요. 요거를 균일 스타일로 하면 그냥 모두 똑같은 항목 파란색으로 하고 요걸 눌러서 이렇게 다 똑같이 집어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면 또 보기 안 좋죠? 균일 스타일이 아니라 개별 스타일로 집어 넣고요. 또 여기 눌러보면 아래 라벨이 있는데 이 라벨은 뭐냐면 지금 아무것도 지도상에 뜨지 않죠. 이거는 여기 라벨을 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름입니다. 지금 제가 이름을 라벨로 넣어 놓으니까 1일차에 있는 것들은 다 여기 보시면 이름이 떠요. 그죠? 여기 다 뜹니다. 근데 요걸 설명으로 하면 설명을 집어 넣은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만 놓으면 뭐가 뭔지 몰라 그럴 때는 이름을 이렇게 집어 넣으면 되고, 2일차 역시 여기서 라벨 이름으로 하면 여기 다 뜨죠. 3일차도 이름, 4일차도 이름, 이렇게 하면 이제 지도에 딸린 곳이 다 이름이 표시가 되고요. 기타 지역도 요것도 이름, 5일차도 이름 다 해놓으면 이렇게 지금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이름이 다 뜨게 되죠.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다 뜹니다.
자, 오늘은 제주도 여행에 대해서 가볼 만한 곳, 먹거리 이런 것들을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의 어떤 그 제주도 여행의 지도를 만들어 봤어요. 자,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양하게 활용하시고요. 마이맵스가 이 구글 지도 서비스가 빨리 국내에서도 적용이 돼서 여기서부터 뭐 출발지부터 목적지 또는 경유지까지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 거를 서비스할 수 있으면 훨씬 더 고퀄리티의 마이맵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맞는 것은 공유를 통해서 링크만 공유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